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헤드라인을 넘어선 시각 이서연입니다. 금년 미국의 대통령 선거 결과에 미국 저명한 예측인 앨런 리히트먼 박사가 며칠 전에 미국 대선에서 누가 백악관을 차지할지에 대해 자신의 예측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참고로 이는 오직 그분의 관점일 뿐 저의 콘텐츠 정치적 방향과는 전혀 연관이 없는 점임을 미리 말씀드리고 시작합니다. 금년에 77세 되는 앨런 리히트먼은 하버드 대학교에서 미국 현대사 및 정량적 방법론 박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워싱턴 DC에 있는 아메리칸 대학교에서 우수교수라는 칭호를 받았습니다. 그는 또한 민사 및 투표권 사건에서 전문가 증인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는 잦은 정치적 논평과 선거 예측으로 가장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1981년에 소련 지구물리학자와 함께 백악관의 키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이 모델은 13가지 참과 거짓 기준을 사용하여 현직 정당의 대선 후보가 다음 선거에서 이길지 질지 예측합니다. 그가 연구한 모델은 120년간의 대통령 선거 결과를 기반으로 하며 백악관 내 정당의 강점과 성과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할 수 있는 13가지 거시적 옳고 그름 질문을 포함합니다. 그리고 그의 모델은 1984년 이후 모든 대통령을 대부분 성공적으로 예측해왔으며 이를 통해 그는 2016년 선거 한 달 전에 트럼프의 다급한 승리를 예측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예측이 실패한 유일한 2000년 선거에 대해 리히트먼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그것은 내 잘못이 아니다. 플로리다가 이를 망쳐 투표용지를 잃어버렸고 고어는 그 선거에서 승리했어야 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리히트만의 예측은 여러 여론조사와 당국의 의견과는 별개로 전통적인 경로를 따르지 않았으며 오로지 13가지 핵심 사항에만 기초한 것으로 그의 모델 13개 질문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중간선거에서 하원 의석을 차지할 수 있을까요? 현 대통령이 재선에 출마했나요? 백악관 정당은 예비선거를 피하고 있나요? 제3의 도전자가 있습니까? 단기적인 경제가 강합니까? 이전 두 기간과 비교하여 장기적인 경제 성장은 어떻습니까? 백악관 정당이 국가 정책에 큰 변화를 가져왔는가? 임기 동안 사회적 혼란이 계속됐는가? 백악관에 스캔들이 있었는가? 그리고 집권당의 매력은 어떠한가? 도전자의 카리스마는 어떤가? 현직 대통령의 카리스마는? 백악관 정당은 대외 정책에 큰 실패를 겪었는가? 백악관 정당의 외교 정책은 어떤 성과를 거두었는가? 그중 8개 종목이 해리스를 가리켰고 3개가 트럼프를 지목했습니다. 즉, 이 모델에 따르면 민주당 해리스가 트럼프에게 패배하려면 해당 점수 중 적어도 6점을 잃어야 합니다. 해리스를 불리하게 만드는 3가지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내 권한 및 중간선거 승리 및 현직 대통령의 우세 그리고 현직 대통령의 매력 부분입니다. 그리고 몇 주 전에 해리스에게 불안정해 보였던 다른 2가지 요인은 외교 정책과 사회 불안에 관한 정책이었습니다. 그럼 아래는 그의 모델에 의한 이번 대선에 대한 그의 분석입니다. 외교 정책 면에서 그는 외교 정책은 매우 까다로우며 이 13가지 주요 질문에 대한 답이 바뀔 수 있다 라고 말합니다. 그는 바이든 행정부는 끝이 보이지 않는 인도주의적 재앙인 전쟁에 많은 에너지를 투자했다. 바이든의 탈당이 민주당의 권력 상실을 초래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의 탈당은 정부를 구하고 민주당을 해리스 뒤에 단결시키는 열쇠다 라고 평가하였습니다. 그는 또 기존 정당의 경제 정책에 관하여서는 단기적인 경제 성과가 좋고 미국 경제가 불황에 빠지지 않았다. 이번 대통령 임기 기간 동안의 장기적인 경제 성장은 적어도 이전 2기간 동안의 성장과 같다. 바이든 시대의 경제 성장은 이전 2기간의 성장보다 훨씬 앞서 있다고 말합니다. 그는 정책 변화 측면에서는 파리 기후변화 협정과 칩스법, 인프라법, 그리고 물가저감 및 기후변화법에 재가입했지만 산발적인 시위만 있었을 뿐 대규모 사회 불안은 발생하지 않았다. 라고 현 정부를 평가하였습니다. 기존 집권당의 스캔들에 관해서 그는 공화당은 스캔들을 바이든에게 고정시키려고 필사적으로 노력하고 있지만 성공하지 못했다. 그의 아들 헌터 바이든을 둘러싼 논란은 가족이 아닌 대통령 자신을 중심으로 돌아가야 하기 때문에 핵심 스캔들은 아니다. 라고 평가합니다. 그리고 대통령 후보의 카리스마에 관해서는 카리스마에 대한 기준은 높고 한 세대에 독특하고 폭넓게 영감을 주는 후보여야 한다. 해리스는 그런 기준에 맞지 않는다. 어떤 사람들은 트럼프를 신으로 여기지만 해리스는 소수의 사람들만 끌어들일 수 있다. 고 말합니다. 그러나 외교 정책의 2가지 핵심 사항이 뒤집어진다고 해도 그것은 5가지 부정적인 측면만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트럼프를 다시 백악관에 복귀시키기에는 충분하지 않다. 그것은 해리스가 백악관에서 승리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적어도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라고 말합니다. 이런 기본적 판단을 바탕으로 리치먼 교수는 민주당이 백악관을 맡게 되고 해리스가 미국의 차기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다만 그는 유튜브 영상을 통해 예측할 수 없는 요인이 있을 것이라고도 말했습니다. 결과는 뚜껑을 열어보아야 합니다. 사회는 계속해 발전 진보하고 있고 민심 역시 그 발전과 더불어 변화하고 적응해 가는 것입니다. 어느 당이든 물론하고 각자의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선거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행사 중 하나로 유권자들은 후보자들의 정책과 면밀히 검토하여 최종 선택을 해야 합니다. 이번 선거에서는 다양한 이슈들이 놓여 있지만 미래를 위한 현명한 선택을 통해 기존의 세계 각종 질서와 발전, 더욱이는 미국의 번영과 안정을 지키는 데 이바지해야 미국인들 삶을 윤택하고 행복하게 할지에 초점을 맞추어 각자 현명한 선택을 하시는 것이 가장 훌륭한 답일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셔요.